안녕하세요, 더흡족입니다. 지난번 영상 말미에 아드백에 이어 위스키를 우주 공간으로 보낸 회사가 또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일본 최초의 위스키 회사 산토리입니다. 2015년 8월 산토리 위스키는 숙성 과정에서 무중력이 알코올의 발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위스키 샘플을 우주로 보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산토리의 일본 증류소가 스코틀랜드 증류소들보다 따뜻한 곳에 위치하다 보니 위스키의 숙성이 더 빨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숙성 과정에서 휘발하는 즉 엔젤스 쉐어의 양도 많다고 합니다. 숙성 속도가 생산량에 더 큰 영향을 주어서였을까요? 산토리는 아드백과 달리 우주에서 숙성하는 기간에도 차이를 두고 그룹을 두 개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고 지구에서의 대조군과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산토리가 숙성 실험을 위해 우주로 그들의 샘플을 보내기 전부터 어쩌면 산토리는 이미 가격으로 우주에 가닿았을지도 모릅니다. 산토리가 우주로 위스키를 쏘아 올렸던 2015년은 일본에서는 아침 드라마 맛상의 방영으로 일본 위스키가 특히 급부상하던 때였는데요. 당연히 일본 위스키 가격도 같이 급부상했던 때였죠. 최근에도 수급 불균형 문제로 전반적인 위스키의 가격이 모두 오르는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도 산토리 위스키의 가격 상승은 단연 압도적입니다. 일례로 산토리 야마자키 위스키는 2020년에 자신들의 증류소에서 가장 오래된 위스키인 야마자키 55를 딱 100병, 그것도 330만 엔의 가격으로 판매했는데요. 이 야마자키 55년은 작년 소도비 경매에서 무려 42만 5천 달러에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한정판 제품뿐만 아니라 야마자키의 코어 라인업인 야마자키 DR, 야마자키 12년, 야마자키 18년 등의 가격도 다른 위스키 브랜드 가격 상승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면서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위스키가 된 산토리입니다. 처음부터 산토리 위스키가 이렇게 지금과 같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스카치 위스키에 비해 훨씬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산토리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리미엄 위스키를 만들어내게 되었는지 그들의 발자취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토리의 역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창업주인 토리이 신지로입니다. 산토리의 시작은 1899년 토리이 신지로가 일본 오사카에서 와인 제조 판매를 위한 토리이 상회를 설립한 것이었는데요. 토리이는 이후 사명을 토리이 상회에서 고토부키야 양주점으로 개칭합니다. 사업 초기 유럽의 와인을 수입해서 판매하던 그는 1907년 서양의 와인을 발전시켜서 일본인의 입맛에 맞도록 개발된 아카다마라는 와인을 출시합니다. 이 아카다마는 일본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이때 형성된 시드머니를 기반으로 토리이 신지로는 위스키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카다마 와인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토리이 신지로는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위스키를 만들겠다는 일념하에 새롭게 위스키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위스키의 본고장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제조법을 배우기 위해 문의를 했더니 스코틀랜드 위스키 업계 사람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너희 일본인 청년 한 명이 여기서 위스키를 배워서 갔잖아. 수소문 결과 정말 그들의 말대로 한 일본 청년이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 제조법을 제대로 배워서 일본으로 귀국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의 위스키 연수를 지원했던 일본 회사가 1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 침체의 여파로 위스키 생산 계획을 포기한다는 반가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23년 토리이 신지로는 10년 근속과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연봉을 조건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정통 위스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일본인 청년, 일본 위스키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바로 타케츠루 마사타카를 영입합니다. 타케츠루 마사타카는 훗날 니카 위스키를 세우는데요. 타케츠루 마사타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니카 위스키와 함께 추후 보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3년에 일본 위스키 업계 두 전설의 만남은 일본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위스키 증류소 야마자키 증류소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의 일인데요. 세일즈의 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에서 이런 기념일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겠죠. 2023년 야마자키 증류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산토리에서 스페셜 에디션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제품 정보와 라벨 정도만 선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산토리의 핵심 브랜드인 야마자키, 하쿠슈, 그리고 히비키 각 2개의 상품으로 총 6개의 위스키가 100주년 에디션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100주년 에디션 소식은 업데이트되는 대로 빠르게 구독자님들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롱한 야마자키 100주년 에디션에 잠시 넋을 놓고 왔는데요. 다시 야마자키가 설립되었던 직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전설이 합심하여 1929년에 내놓은 일본 최초의 위스키 산토리 시로후다입니다. 위스키 출시 전에 토리 신지로는 이제는 우리가 위스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점이다. 타케츠루 마사타카는 아니다. 아직 출시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며 대립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로우다 위스키 출시를 앞두고 토리 신지로와 타케츠루 마사타카 간의 갈등이 깊어졌는데요. 물론 사장님인 토리 신지로의 주장대로 산토리 최초의 위스키 시로우다는 출시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로우다는 특유의 스모키한 피트향이 강했고 이는 당시 위스키에 익숙하지 않았던 일본 대중들로부터 외면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타케츠루 마사타카는 10년의 계약 기간을 채운 후 산토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산토리에 남은 토리 신지로는 시로우다 위스키의 실패를 교훈 삼아 1937년 일본인의 취향에 맞는 위스키를 다시 세상에 내놓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산토리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성공적인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산토리 가쿠빈의 출시였습니다. 처음부터 가쿠빈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위스키의 모양이 거북이 등딱지 같다고 가쿠빈이라고 부르던 것이 위스키의 이름으로 자리 잡은 케이스라고 하네요. 특히 가쿠빈은 산토리 위스키의 인기가 식어가던 2000년대 초반 하이볼 캠페인으로 산토리 위스키가 부활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제품이기도 합니다. 보통 하이볼은 일본에서 차가운 잔에 얼음을 넣은 후 위스키에 탄산수 그리고 약간의 부재료를 섞은 술을 통칭하는데요. 하이볼로 마시는 술은 가쿠빈이라는 전략을 내세우면서 가쿠 하이볼, 하이볼은 가쿠빈이다라는 이미지가 대중들에 스며들었습니다. 시원한 여름밤에 마시는 산토리 하이볼 한 잔, 정말 끝내주겠죠? 1940년에는 산토리 올드 위스키 생산이 발표되었지만 2차 대전으로 인해 판매가 연기되었다가 1950년이 되어서야 생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84년이 되어서야 야마자키라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을 가진 야마자키 위스키가 처음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창업주 토리 신지로가 재임하던 시절이 아닌 이대 회장 사지 케이조가 재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961년 창업주인 토리 신지로가 물러납니다. 뒤를 이어 그의 둘째 아들 사지 케이조가 2대 산토리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사지 케이조의 시대에 산토리는 더욱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취임 후 1963년에는 회사 이름을 기존의 고토부키야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산토리로 변경했습니다. 산토리라는 이름의 유래가 태양을 의미하는 선과 창업주인 신지로 토리의 토리를 합쳐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듬해인 1964년에는 그들의 첫 위스키인 시로후다의 이름을 화이트로 변경하고 새로운 산토리 레드 위스키도 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지 케이조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972년 치타 증류소와 1973년 하쿠슈 증류소를 설립한 일일 것입니다. 아버지 토리 신지로가 야마자키 증류소를 세운 지 반세기 만의 일이었습니다. 산토리가 위스키 증류소를 증축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서로 다른 증류소들끼리 원액을 교환하면서 새로운 맛에 대한 시도가 열려 있었던 스코틀랜드와는 달리 산토리는 당시 야마자키 증류소 한 곳에서 숙성되는 위스키 원액만 이용하다 보니 맛의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습니다. 또한 2차 대전 이후 일본에 주둔한 미군들은 일본식 전통 사케보다는 산토리의 맥주나 위스키를 더 선호했고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전후하여 일본 국민들의 위스키 선호도도 높아지면서 산토리 위스키 원액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져갔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1972년 다양한 블렌디드 위스키의 배합을 목적으로 곡물 위스키를 전용으로 생산하는 치타 증류소를 설립하였고 이듬해인 1973년에는 도쿄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일본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가이코마가타 산의 높고 깊은 숲속에 하쿠슈 증류소를 세웠습니다. 야마자키와 함께 산토리 위스키 한 축을 담당하는 하쿠슈 위스키 역시 하쿠슈 DR, 하쿠슈 12년, 하쿠슈 18년, 하쿠슈 25년으로 구성되었는데요. 하쿠슈 위스키는 그 이미지처럼 실제로도 바질, 녹차와 같은 산뜻한 허브향의 느낌이 강하게 나는 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쿠슈 위스키를 베이스로 하는 모리카오루로 불리는 산뜻한 하쿠슈 하이볼은
하이볼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89년 산토리 설립 90주년을 맞이하여 출시된 것이 바로 대망의 히비키입니다. 일본어로 조화를 뜻하는 히비키는 산토리에서만 100만 통 이상에서 숙성된 몰트 위스키를 샘플링하고 시음했던 수석 브랜더 코이치 이나토미가 30가지의 독특한 몰트 위스키와 부드러운 곡물 위스키를 혼합하여 만든 산토리의 대표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개인적으로 맛도 맛이지만 위스키가 숙성되는 시간을 상징하는 일본의 24절기와 24시간을 표현한 히비키 병의 24각의 아름다운 디자인은 히비키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산토리는 오늘 소개해드린 위스키뿐만 아니라 맥주, 진, 보드카, 음료수 등 거의 모든 음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룹입니다. 말씀드린 야마자키, 하쿠슈, 히비키 같은 일본 생산 위스키뿐만 아니라 미국의 진빔, 스코틀랜드 아일라섬의 보모 같은 중류소에도 지분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큰손 중의 큰손인데요. 이러한 산토리 브랜드의 거의 모든 제품의 주 원료가 모두 물이다 보니 2018년에는 물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모토를 회사의 철학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창업주 토리 신지로는 평소 현대 고 정주영 회장님처럼 해봐라, 포기하지 마라, 도전해봐라 라는 말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산토리가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해 나가며 결국 우주선을 발사하면서까지 그들의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한 것이야말로 야떼 미나하레라는 창업주의 정신이 물처럼 흘러 전승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산토리 위스키를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는 더 흡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